이 청소부 노인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행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이 기다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밤 공기는 싸늘하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원은행 본점. 수십 년 전 이 건물의 첫 기둥이 세워지던 순간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은행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오시는 분이죠? 정문 앞을 지키던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야간 청소부로 왔습니다. 경비원은 별다른 관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였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오랜 시간 자신이 지켜왔던 은행의 문을 다시 통과하였습니다. 단 이번에는 회장이 아니라 청소부로. 야, 새 청소부 왔다며? 응, 저기 있잖아. 저 노인네. 저녁 9시 사무실에는 여전히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특성상 야근이 잦았기에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던 몇몇 젊은 직원들이 노인을 힐끗거리며 소곤거렸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지나가다 일부러 걸레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쾅! 젖은 걸레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을 못 봤네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청소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이가 있으시면 그냥 집에서 쉬셔야죠. 괜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옆에 놓인 서류 더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묵직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이 흠칫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행장 강철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걸어왔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웠고 표정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합니다. 강철민은 피식 웃으며 직원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데서 일할 바엔 그냥 집에서 쉬시지요. 나이가 들면 좀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부행장님. 이러다 허리라도 다치시면 산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강철민은 싱긋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괜히 몸 버리지 마세요, 어르신. 그는 걸어가다 말고 바닥에 놓인 밀걸레를 발로 밀었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미끄러지듯 밀려났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걸레가 길을 막고 있길래요.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 은행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군. 그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5층 회계팀 사무실. 노인은 복도를 지나가다 불이 켜진 사무실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안경을 쓴 김대리. 그는 장부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나? 노인은 모르는 척 걸레질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서류의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고객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대리가 노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뭐 보십니까? 아, 그냥 숫자가 많아서 보기 어려운 서류구먼. 노인은 시선을 돌리며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김 대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저 노인은 숫자를 한눈에 이해한 것 같은데 건물 1층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노인이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도 청소하십니까? 박경비, 60대 후반, 이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 일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경비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청소하면서 서류 창고 근처 본 적 있습니까? 노인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서류 창고요? 요즘 이상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이상한 움직임이라니요? 박경비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야근 끝나고 다 퇴근한 줄 알았는데 몇몇 직원들이 자정 가까이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몇 번인가 몰래 서류 창고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노인의 손이 걸레를 쥔 채로 멈췄습니다. 서류 창고가 열렸다고요? 네. 항상 닫혀 있어야 할 문인데 새벽 1시쯤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김대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장부의 숫자. 그리고 박경비가 본 야간의 서류 창고. 이 은행, 어딘가에서 비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는 계속 청소부로 남을 것입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벽 2시,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는 은행 복도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노인은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며 창문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세운 은행, 그가 만든 시스템, 그가 믿었던 직원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자네, 돈이 뭐라고 생각하나? 햇살이 밝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그는 막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39이었습니다. 낡은 사무실 한쪽에 놓인 책상, 벽에 걸린 손으로 직접 쓴 은행 윤리 강령. 고객의 신뢰가 곧 은행의 가치다. 그것이 그가 처음부터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은행이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동자의 피땀 어린 월급, 자영업자의 평생 모은 재산, 젊은 부부의 신혼집 마련 자금. 그 모든 것이 은행에 맡겨진다면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보다 먼저 돈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직원들은 모두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은행에 남았습니다. 대출 서류 하나, 계약서 한 줄도 허투루 보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태원은행은 서서히 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은행은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본점을 세우고 지점을 늘리고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 한쪽에서 쌓여있는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고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류 속 숫자만을 계산하며 고객을 단순한 이익으로만 취급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젊은 직원들은 자신을 하찮은 청소부로 취급했습니다. 몇십 년 전 그에게 배웠을 후배들의 후배들일 텐데 그 정신은 이미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움직임, 김대리가 발견한 장부의 오류, 박경비가 목격한 야간 서류 창고의 이상한 개방, 그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이 은행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 고객의 신뢰를 배신한 자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김대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숫자가 맞나? 김대리는 다시 장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분명한 의문과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직원은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김대리는 단순히 윗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박경비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은행,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요즘 밤마다 몇몇 직원들이 몰래 남아 서류 창고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박경비는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요즘 특히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걸레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경비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은행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로. 그날 밤 은행 4층 자산관리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서류 정리함을 닦는 척하며 책상 위의 문서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겉표지를 보니 VIP 고객 예금 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 종이를 살짝 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숫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송금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돈이 한 계좌에서 빠져나갔다가 몇 시간 뒤 다시 입금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단순한 입출금 거래로 보이지만 금액 단위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금 세탁이군. 노인은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비슷한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는 금융 사기의 수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린 후 다시 입금하면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금액을 조정해 차익을 남기고 그 차액을 제3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모든 것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컴퓨터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야근을 하다 급히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근 3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르신, 뭐 하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김대리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책상 쪽으로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고객 계좌 아닙니까?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님도 숫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 대리는 말없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몇 개의 파일을 열어보며 계좌 이동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거 고객 계좌에서 빼간 돈이 다시 들어오는데 중간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고객들은 예금에서 몇만 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바로 은행에 문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계좌들은 아무런 이해 제기가 없을까요? 김 대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일부러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빼돌리는 겁니다. 그는 모니터를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순간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 담당자 강철민 부행장. 김 대리는 눈을 크게 뜨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부행장이 직접 이걸?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금융 비리입니다. 김 대리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천천히 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건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노인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자료들, 당장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 대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은행 지하 주차장. 김 대리와 헤어진 노인은 박경비를 찾아갔습니다. 박경비님, 요즘 야간에 남아있는 직원들을 보셨다고 하셨지요? 박경비는 담배를 피우던 손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네. 부행장님과 몇몇 직원들이 새벽까지 남아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적어도 4~5명은 됩니다. 그리고 박경비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중 2명은 원래 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고요? 네. 보안업체 출입 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 집처럼 들어오더군요. 노인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외부 조직과 결탁한 대규모 금융 범죄였습니다. 박경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창고 안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려 몰래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부 송금으로 돌리면 된다. 본사에서 감지 못하겠지? 걱정 마십시오. 이미 보고서는 조작해 두었습니다. 다음 작업은 언제 합니까? 내일 밤. 고객 계좌에서 1차 송금을 진행한다. 노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 대리가 본 계좌 이상 내역과 박경비가 포착한 야간 회의 내용이 완벽히 일치하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부행장은 고객 계좌를 조작하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내일 밤 다시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밤마다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문서들을 살폈고 김 대리는 서류 작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금액 변동을 확인했습니다. 박경비는 야간에 몰래 남아있던 직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행장도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 자네 요즘 많이 바쁜가? 그날 오후 부행장 강철민이
김대리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김대리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고객 계좌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추적하며 결정적인 서류를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행장이 갑자기 자신을 부른 것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요즘 계좌 내역을 그렇게 유심히 보는 거지? 강철민은 천천히 김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행의 계좌 변동 사항은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대리는 침착하게 반문했지만 부행장은 피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그런데 말이야, 요즘 자네가 보고 있는 계좌들이 평범한 계좌들이 아니더군. 김대리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들킨 건가? 설마 내가 모르게 뭔가를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부행장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유능한 직원이 괜한 일에 신경 쓰다가 문제를 만들면 곤란하잖아. 그 말은 곧 더 이상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김대리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행장님.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경빈은 조용히 보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칠간의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된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본사에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박경빈님, 요즘 야근이 많으시네요? 보안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철민의 측근이자 은행 내부 보안팀장이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안팀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CCTV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부행장과 몇몇 직원들이 새벽에 서류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더니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박경빈은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최근 야간 출입 기록입니다. 그러나 보안팀장은 냉소를 지으며 USB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거 부행장님께 보고해야겠네요. 순간 박경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증거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팀장님, 여기 있습니다. 박경비는 다른 USB를 건넸습니다. 보안팀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져간 것은 빈 USB였습니다. 진짜 증거는 이미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은행 4층 서류 보관실. 노인은 조용히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김대리가 확보한 고객 계좌 내역과 박경비가 숨겨둔 CCTV 영상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그 순간 거기 뭐 하는 겁니까?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행장 강철민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행장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왜 내 문서를 뒤지고 있습니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철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네. 당신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군. 그는 곧바로 보안팀을 호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자를 당장 해고하십시오.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 지켜야 한다.
그는 곧바로 서류를 자신의 오단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고 문서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은행 뒤편에서 박경빈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박경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미리 복사해둔 서류와 USB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로 보냅시다. 김대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었습니다. 이걸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박경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군요. 그러나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거기 뭐 하십니까? 보안팀 직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대리와 박경빈은 순간적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싸움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태원은행 본점 앞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본사 임원진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은행 안에서 끌려 나오는 부행장 강철민을 발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 창백한 얼굴. 강철민은 당황한 듯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 김대리와 박경빈은 은행을 빠져나가 본사 감사팀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고객 계좌에서 사라진 돈, 위조된 서류, 야간 회의의 녹음 파일, CCTV 기록. 모든 것이 강철민과 그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고객 돈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본사 감사팀은 즉시 움직였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태원은행 부행장 강철민 씨, 금융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그를 연행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경악하며 술렁였습니다. 부행장님이 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은행 안에 있던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사 임원들 사이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초대 회장, 은행의 창립자. 그리고 그가 천천히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오는 순간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강철민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되새겨졌습니다. 이런 데서 일할 바엔 그냥 집에서 쉬시지요. 청소부 주제에 왜 내 문서를 뒤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깨닫는 순간 강철민의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직원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저분이 설마 우리 은행의 창립자? 노인은 조용히 걸어 나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은행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돈거래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막고 그 신뢰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돈은 그들의 노력과 삶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돈을 훔쳤습니다. 고객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고 빼돌렸습니다. 강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본사 감사팀장이 나섰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강철민 씨와 관련된 직원들은 즉시 해임 및 법적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경찰들이 강철민과 공모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남겨진 직원들은 조용히 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 그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던 노인. 그가 바로 이 은행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본사에서는 새로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대리를 정식으로 감사팀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은행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김 대리는 그제야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경비에게도 새로운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박경비님을 정식 보안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박경비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천천히 은행의 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은행이 되었군. 멀리서 김 대리가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 은행을 꼭 지켜가겠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태원은행은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을 지켜보는 한 노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